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지난달 21일 발사됐죠. 전 국민이 숨죽이며 성공을 기원했는데요.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가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마음 졸이며 지켜봤던 분이 있습니다. 네, 누리호의 심장, 엔진 개발자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진한 책임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가장 중요한 엔진 개발에서 연구원님께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1단 엔진 성공이 사실 가장 큰 난관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마음을 졸이셨을 것 같은데 그때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네, 75톤과 7톤 엔진의 경우에는 다양한 비행 조건에서 저희가 모사해서 지상 시험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그 2단과 3단 엔진의 고공에서 점화하는 이런 부분은 잘 될 수 있을지 긴장하고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상에서 시험에서 완벽한 재현이 안 되고 비행으로만 검증되는 항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연구원마다 이제 개발한 자기 부품이 다르고 또 비행 시험을 통해서만 검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매우 긴장하면서 아마 지켜봤을 겁니다. 네. 예. 저희도 당시에 이 스튜디오에서 숨죽이면서 지켜봤었는데 네. 처음엔 사실 모두 성공인 줄 알고 있었다가 마지막에 이제 네. 미션 실패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마지막 미션 실패 소식을 어떻게 네. 들으셨나요? 저는 이제 2018년 누리호 시험 발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75톤 엔진의 검증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인증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엔진의 인증을 마친 후에 엔진 개발 단장 보직에서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당일 저는 이제 누리호 발사의 발사 통제센터에 있지는 않았고 네. 대통령님과 포함해서 외빈들을 모시고 발사 상황을 설명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네. 3단 구간에 대한 설명을 이제 제가 이어가다가 모니터에 나오는 그 고도와 속도를 제가 봤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감지했고 예. 3단 점화후의 속도가 충분히 올라가줘야 하는데 초속 6.7km 정도에 이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궤도에 안착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지했고 또한 그 후에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네. 예. 정말 아찔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쉽습니다. 자, 네. 네. 엔진 개발 사실 가장 중요한 과제지만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이 시청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가 어려운 문제였는지 잘 이해를 못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번 엔진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는지 직접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엔진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어서 쉽게 말하는 것이 어렵지만 엔진 기술의 핵심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연소기 네. 그리고 고압으로 이제 추진제 탱크에서 보내주는 이 터보 펌프 그리고 이들을 조화롭게 순차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열고 닫아주는 밸브들입니다. 예. 우선 로켓 발사의 원리를 먼저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로켓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뒤로 밀어내는 힘이 필요한데 예. 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풍선을 이제 바람에 넣어서 불었다가 딱 놓치면 풍선이 바람을 뒤로 보내면서 앞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이 바로 작용 반작용인데 로켓이 이런 원리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뒤로 불어내는 힘이라는 것이 이제 로켓 우리 누리호에서 이제 엔진인데요. 네. 이 힘을 최대한으로 만들기 위해서 엔진에서 이제 고온과 고압의 상태로 높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뿜어내도록 이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네. 로켓의 이제 탱크에는 추진제가 채워져 있는데 문제는 이 추진제를 고압으로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압으로 저장한다 그러면 탱크가 너무 두꺼워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리 날아갈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통상 이제 우리 누리호에 있는 것과 같이 로켓의 엔진의 심장이라고 하는 터보 펌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누리호 엔진의 터보 펌프는 탱크에 있는 저압으로 저장된 추진제 3기압 정도인데 이것을 한 100기압 정도로 올려줘서 연소실에 공급해서 고압으로 분사하게 됩니다. 이 고압의 추진제에 이제 불을 당겨주면
이 불이 연소를 하면서 네. 누리호가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자, 단순하게 보면 사실 엔진 하나인데 그것을 구성하는 부품 중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사실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주 섬세한 공정인데 그렇다고 시간이나 인력이 또 무한정인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할 때 한정된 자원으로 이제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 예. 문제였죠. 그래서 저희가 진행할 때 이런 토탈 사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전원 공격, 전원 수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서 효율적인 개발을 하려고 했고요. 또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네. 그리고 또한 집단지성을 추구하면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제작과 설계와 시험 이런 모든 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약에 맡아서 하면 좀 책임의 이런 분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세 사람이 함께 해서 공동 책임을 지고 이런 것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개발을 저희가 진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그야말로 일당백이자 또 만능 플레이어로서 모든 엔지니어들이 활약을 해줬다. 그래서 이런 성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엔진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서 그 300톤 추력의 1단 엔진을 만들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그 75톤급 엔진을 그냥 4개를 묶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왜 어려운 건가요? 엔진을 이제 하나씩 시험해서 발사체에 조립하게 되는데 네. 이때 75톤급 엔진 4개가 묶이는 이것이 75톤급이라고 해서 모두 정확히 75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조금 크거나 작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사체에 조립하기 위한 엔진 추력에는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최소값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 허용 편차 안에 드는 엔진만 저희가 통과해서 누리호에 장착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추력에 편차가 있다 보니 힘의 불균형으로 진동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사체가 날아가야 하는 방향에 제어성에도 문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론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과 누리호의 엔진이 정확히 정렬되도록 장착하는 기술이 노하우인 것이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기술을 구축했고 시험 결과 예측한 대로 만족한 결과를 이번 비행에서 확인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쑥스럽지만 우리 연구원들이 실력이 참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제 하늘에 띄워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실제로 비행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각 단이 분리가 되고 또 점화가 되는지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들이 모두 발사체가 비행 중에 겪게 되는 실패의 원인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먼저 점화의 경우에는 일단은 지상에서 시험하고 발사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지만 2단과 3단의 경우에는 지상과 고공과 진공 조건에서 이것이 불이 붙게 되고 시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네. 엔진을 이제 챔버 속에다 집어넣고 진공 펌프로 이제 챔버에서 빼내고 챔버의 압력을 낮추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험 방법이고요. 예. 그래서 즉 2단과 3단 엔진은 점화의 최종 확인은 결국 비행 시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단분리도 마찬가지로 지상에서 시험은 하지만 실제 상황을 똑같이 모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단분리도 최종 확인은 실제 비행을 통해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우주로 날려봐야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난제들이 있었다. 네. 자, 그리고 최종 미션이 이제 수행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올려놓는 게 실패를 했던 건데 네.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무엇이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네, 현재까지 이제 밝혀진 것은 액체 산소가 담긴 산화제 탱크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이제 떨어진 것인데 이로 인한 연쇄적 현상으로 엔진의 추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원하는 궤도에서 목표하는 속도 많이 알려졌지만 7.5km/s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사전에 프로그램에 설정한 이제 비상정지 범위를 넘어서면서 탑재된 컴퓨터가 엔진 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고요.
위성 모사체는 결국 궤도 유지를 위한 충분한 원심력을 갖지 못하면서 지구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예. 액체 산소 탱크의 압력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누리호가 비행 당시 보내준 텔레메트리 데이터로 정밀 분석 중에 있고요. 예. 우리가 모든 부품에 센서를 장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이 세워질 수 있는데요. 예. 네. 현재는 배관 혹은 밸브 누설, 오작동, 관련 부품의 파손, 탱크의 결함 등 매우 다양한 가설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미션 성공을 위해서 결국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게 될까요? 네, 기술적인 문제는 저는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누리호가 보내온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그것을 정확히 짚어준다면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만약 누리호가 보내준 데이터로도 정확히 찾기 어렵다라고 할 때는 가능성 있는 부품들을 이제 모두 찾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모든 곳에 실패의 원인이 있다는 자세로 이제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 것이고요. 국민들께서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나로 2차 발사 때 원인 불명의 폭발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 1단이 문제인지 2단이 문제인지 불명확했고 폭발의 원인을 놓고 러시아와 우리 측이 의견이 달랐었습니다. 예. 결국 양측 모두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정 보완했고 3차 발사에 성공했었습니다. 예. 자, 내년 5월엔 진짜 위성을 싣고 이제 누리호가 다시 우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로호 때 그 1, 2차에서도 그 어떤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번 발사에서 성공했던 그 전 과정에서 혹시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발사체라는 것이 이제 언제든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성공한 부품이라고 해도 신뢰도가 혹시 어떤 부품에 충분하지 않았다면 다음 비행에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네. 또 다른 요소는 이제 휴먼 에러 또는 워크맨십 에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사체는 37만 개의 부품이 지금 결합돼서 모든 부품이 오류 없이 사람에 의해 제작되고 조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해외에서 상용화된 발사체더라도 휴먼 에러로 인해서 실패할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우리 부품들이 연구원들이 수행할 때 세밀한 품질 보증 절차에 따라서 신뢰도 있게 개발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예. 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완벽하게 예측을 할 수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완전한 성공을 위해서 내년 5월까지 남아있는 시간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네,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가 간단한 수정과 시험으로 될 수도 있고 예. 상황에 따라서는 오래 걸리는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시험 일정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3단 산화제 탱크 압력의 문제의 경우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예를 들어서 단품 밸브 하나가 문제고 아주 쉽게 결론이 난다. 그러면 이제 쉽게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데이터가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불분명해서 예. 여러 부품이 만약에 의심된다라고 하면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 마지막 미션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그 미션도 이제 외국의 도움 없이 우리 기술만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이제 1단과 2단이 성공하는 것을 이번에 보았고요. 현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네. 국민적 기대가 큽니다. 자, 누리호 발사 또는 엔진 개발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2018년에 엔진 시험 발사에 성공하고 방송에서 제가 국민들께 올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로켓 발사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확인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 남은 건 몇 번 만에 성공하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21년 누리호를 발사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성공할 것은 이미 확정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몇 번째 성공하느냐만 남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우리가 선진국을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독창적인 목표를 가진 우주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준비만 제대로 된다면 우리나라도 누리호를 고도화해서 달과 심우주를 독창적으로 탐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네.
자, 내년 5월 다시 힘차게 창공을 가르게 될 누리호의 발사 성공 모습을 기대하고 염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진한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